대한민국 축구의 성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터질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026 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대미를 장식할 숙명의 대결. 대한민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단순히 승정산점을 넘어서는 자존심의 싸움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6만여 관중의 함성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라운드를 휘감았고, 그 중심에는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은 태극 전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3차 예선 지예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였지만 한국 대표팀에게 이번 중국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톱시드 배점을 확정 짓기 위한 승리가 절실했고, 무엇보다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반면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거친 육탄 방어와 소위 침대 축구를 예고하며 만리장성을 상암에 옮겨놓겠다는 기세로 맞섰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 아래 결속된 대표팀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중국을 몰아세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은 다시 한번 공안전의 역사가 재현될 것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대대적인 응원단을 파견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상한벌의 분위기는 이미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황금 라인업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예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교체의 과도기에 있는 한국 축구가 얼마나 더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아시아 최강의 위험을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휘슬이 울리기 직전 선수들의 눈빛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해온 중국 축구의 도발에 대한민국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북중미를 향한 마지막 관문의 막이 올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승부보다는 무승부의 사활을 건 듯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린 채 템백에 가까운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장 3분의 1 지점부터 촘촘하게 세워진 중국의 두 줄 수비는 대한민국 공격진이 파고들 틈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양 측면을 넓게 벌리며 황희찬과 이강인을 활용해 공간 창출을 시도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 밀집한 중국 선수들의 육탄 방어는 집요했습니다. 전반 초반 정우영이 시도한 날카로운 롱패스가 뒷공간을 겨냥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미세한 차이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어진 손흥민의 먼거리 슈팅 역시 수비벽에 가로막히며 상한벌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한국은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가며 경기를 완전히 주도했지만 마지막 세밀한 터치에서 중국이 거친 몸싸움에 고전했습니다. 특히 박승욱이 과감하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려 했으나 끝까지 따라붙은 중국 수비진에 걸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중국은 공격 의사를 거의 포기한 채 오로지 한국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간간히 이어지는 역습 상황에서는 장성용과 같은 장신 선수들을 겨냥할 롱볼 위주의 단순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반 4령분경 중국의 프리킥 상황에서 장성용의 머리에 공이 걸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슈팅이 제대로 맞았다면 경기 흐름이 자칫 꼬일 수 있었던 가장 위험했던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공은 굴절되며 벗어났고 대한민국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끊임없이 오가며 중국 수비수들을 유인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최소 2, 3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지만 겹치는 이를 역이용해 반대편의 이강인이나 쇄도하는 황인범에게 기회를 열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45분 동안 한국은 무려 10개에 가까운 슈팅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열릴 듯하면서도 열리지 않는 답답한 흐름 속의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중국의 체력이 떨어질 후반전이 진정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설이 쏟아졌습니다. 골문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경기장을 찾아온 6만 관중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는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경기 전체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축구도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중국 수비진은 손흥민이 볼을 잡기만 하면 비상사태에 돌입한 듯 우왕좌왕하며 대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부터 손흥민의 발끝은 매서웠습니다. 상대 수비수 서너 명을 달고 뛰면서도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볼 컨트롤로 압박을 무력화했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시도한 강력한 슈팅은 비록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지만 중국 수비진에게는 언제든 실점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보다 동료들에게 최적의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반대편 이강인이라 침투하는 황희찬에게 배달하는 저단 패스는 그야말로 예술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여유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거친 태클과 도발적인 수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미소와 함께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후반전 들어 손흥민의 진가는 더욱 빛났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는 넘메가 NUTMG 기술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중국 수비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중계진조차 오늘 손흥민 선수가 노리는 저 다이사이는 왜 이렇게 넓어 보이나요?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우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며 동료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박수를 치며 팀 사기를 북돋우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과 어시스트라는 수치상의 기록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그가 피치 위에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과 전술적 이점이었습니다. 중국 수비진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못한 채 체력과 정신력을 소진했고 이는 결국 한국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골보다 더 값진 경기 지배자 로서의 위험을 증명한 90분이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도훈 임시 감독은 후반 중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밀집 수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후반 1호분경 한국 벤치는 수비수 박승욱과 미드필더 이재성을 불러들이고 황재원과 주민규를 동시에 투입하며 승부의 분수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체 카드는 즉각적으로 경기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K리그 최고의 타겟맨 주민규가 최전방에 배치되자 이전까지 손흥민과 황희찬에게만 쏠려있던 중국 센터백들의 시선이 분산되었습니다. 주민규 특유의 등지는 플레이와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는 중국 수비진에게 커다란 물리적 압박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시에 우측 풀백으로 들어온 황재원은 박승욱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과감한 오버래핑을 선보이며 측면 공격의 활로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 변화의 핵심은 이강인의 위치였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한정되어 움직이던 이강인은 교체 투입 직후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측면에서 압박을 받던 이강인이 중원에서 자유를 얻자 그의 전매 특허 레이저 패스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좌우를 크게 가로지르는 전환 패스를 뿌려주며 중국 수비 대형을 강제로 벌려놓았습니다. 중계진은 이 장면을 두고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 공격의 숨통이 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자 중국의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을 손흥민과 황인범이 침투하며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의 용병술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만리장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전술적 변화가 완성된 시점부터였습니다. 전술 변화의 효과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적인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16분 상한볼을 침묵에서 환으로 바꾼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앙으로 위치를 옮긴 이강인의 발끝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잡은 이강인은 수비진의 뒷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손흥민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힐 롱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전달에 중국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측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손흥민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영리하게 타이밍을 뺏은 뒤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동료들을 향해 날고 빠른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이 공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의 뒤로 흘렀고 그곳에는 역사형임을 저역 질주의 박스 안으로 진입한 이강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의 궤적을 끝까지 주시하던 이강인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왼발로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을 날렸습니다. 낮게 깔린 슈팅은 중국의 골키퍼가 손을 쓸 틈도 없이 골망 구석을 흔들었습니다. 영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골이 터지자마자 이강인은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가며 포효했고 패스를 넣어준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가 합작해낸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득점은 이강인의 A매치 통산 10번째 골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강인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황인범의 이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슈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황인범이 수비수들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미끼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이강인은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유경여분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낸 이 한 방의 중국 관중석은 순식간에 시무룩해졌고 대한민국 응원단 붉은 악마의 함성은 경기장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장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선제골 이후 경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페이스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후반 교체 투입된 늑각기 국가대표 주민규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중국 수비진과 끊임없이 몸싸움을 벌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민규는 단순히 버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특유의 유연한 터닝 동작에 이은 슈팅으로 중국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비록 골문을 살짝 벗어났지만 잡지 않고 바로 때리는 그의 과감한 시도는 왜 그가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월에서는 황인범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전반전보다 더욱 공격적인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위험 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고 수비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내려와 상대의 역습을 차단했습니다. 황인범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이강인과 손흥민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영리한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이강인의 골 장면에서도 수비수를 유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대표팀의 막내급이자 미래인 배준호와 황재원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던 배준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었고 황재원은 오른쪽 풀백 위치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베테랑 주민규가 앞에서 중심을 잡고 황인범이 허리에서 조율하며 신예들이 측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축구가 가진 탄탄한 뎁스를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구 조화는 중국의 거친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계진은 주민규와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꾸준히 를 마다하지 않기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승리를 굳히기 위한 선수들의 유기적인 호흡은 상한벌을 찾은 팬들에게 득점 이상의 감동을 서사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패색이 짙어지자 중국 선수들은 실력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친 플레이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은 이미 이러한 소인 축구식 도발을 예상했다는 듯 냉정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며 진정한 아시아 최강의 풍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장면은 후반 중반에 나왔습니다. 이미 공이 나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파나오 선수는 권경원 선수를 향해 불필요하고 위험한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명백히 감정적인 보복성 행위였으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친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는 등 중국의 플레이는 축구라기보다 격투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거친 도발을 역이용해 경기의 템포를 조절했습니다. 손흥민은 중국 수비수들의 집요한 견제와 반칙성 플레이 속에서도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질 때면 귀를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진을 허탈하게 만들며 실력으로 응징했습니다. 중계진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실력에서 밀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매너 없는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동료를 보호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끝까지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김진수와 권경원 등 베테랑 수비수들은 중국의 거친 역습을 깔끔한 태클과 협력 수비로 무력화하며 실점 없는 완벽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한국 축구의 정실력 AMENTAE는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주심의 마지막 퀴슬 소리가 상한벌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전광판의 스코어는 1대0 대한민국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압도적인 대량 득점은 아니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대한민국은 2026 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초 1위
무패 행진으로 마무리하며 기분 좋게 3차 예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국전 승리는 결과 이상의 큰 수확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톱시드 배정을 확정 지으며 본선으로 가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둘째로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 아래에서 기존 주축 선수들과 주민규, 배준호, 황재원 등 새롭게 합류한 자원들이 완벽한 신고 조화를 이루며 대표팀의 전술적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팬들 앞에서 숙적 중국을 제압하며 한국 축구가 가진 기술적 우위와 정신적 성숙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경기 후 중계 카메라에 비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경기 지뢰자 그 자체였습니다. 골과 어시스트라는 수치를 넘어 그는 아시아 축구의 정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리며 왜 자신이 차세대 에이스인지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3차 예선은 2차 예선보다 훨씬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중국전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투혼이 있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상은벌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의 함성과 선수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진 이 밤, 대한민국 축구는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리장성을 허물고 얻어낸 이 값진 승리의 기억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더 큰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도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